다음은 농촌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의 가능성과 지속성이라는 주제로 분임 토론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나누고 해결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각 조별 분임장 선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임장은 조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임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과제지를 작성하여 발표해 주시고 전문가 패널 분들은 앞쪽에서 배석하셔 분임 사항을 청취하고 활용 의견을 주시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네, 분임별 분임장 선출과 논의 시간은 앞으로 20분 동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서로 소개하고 과제지에 있는 내용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후 4시 10분부터 발표를 시작하고 분임장 발표는 1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피드백 시간은 이후 시간에 진행되도록 하고 이후 질의사항과 자장의 정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났고요. 분임장으로 선출되신 분은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좀 정리하셔서 발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문가 패널 분도 20분부터는 대표자 발표 발의를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상단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C조 발표를 맡은 예산군 시나리오 플러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재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C조는 장흥 그리고 예산 그리고 강진 여주 시나리오 추진단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사실 분임 토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각 시나리오의 이제 임무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충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간단하게 저희 분임 토론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들은 사실 저희 18년도, 19년도, 지구 이제 20년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플러스라는 사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예시 사항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저희가 만들어 온 이제 시나리오이고요. 그리고 수시로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가이드라인이 매년 바뀌었더라. 그래서 수시로 변경되는 가이드라인 때문에도 조금 시행착오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농림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통은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월 이제 소요가 됐는데 보통은 1년 반 이상이 소요되는 지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 기간이 좀 길었던 부분들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본 사업 완료 후에 이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한 상황은 일단 예산군과 이제 장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확장을 통해서 주민 조직들을 컨트롤 타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저희 농식품부에서 늘 얘기하는 추진단이 수익 사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여주 같은 경우에는 로컬 푸드 직매장을 운영을 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확보 부분을 좀 가지고 이제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행정과 좀 연계를 통해서 연계 사업들을 항상 이제 만들어내서 지속성으로 저희 주민 활동 팀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좀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역할 이 부분을 이제 논의하다가 저희가 나왔는데 한 가지로는 뭐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환보직제가 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활력 사업을 항상 함께 잘 준비를 하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신활력 사업을 추진단이 설명을 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던 신활력 사업도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흐지부지 되고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전문 임기제 이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자체에서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추진단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자율성을 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는 와중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해 주신 예산군 신활력 플러스 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발표 내용을 우리 전문분들께서 논의를 좀 해주시죠. 조별로 발표하면은 우리 전문위원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 코멘트를 해주시는 거로 다 듣고 하는 거예요. 좋을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듣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데. 예. 다 듣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준비된 조가 또 있으실까요? B나 A 중에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B2의 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제가 느끼기에 농림부가 이제는 버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혀 농림부에서 저는 당연히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모임도 만들어주고 네트워킹도 만들어주고 이런 심포지엄도 만들어줄 거라고 상상했었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주에서 제일 먼저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4월 달에는 전북 협의체에서 액션 그룹 이제 박람회도 한다고 하니 진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그 어느 정도로 성공했다고도 보는 게 주체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B2조는 또 공교롭게도 모두가 20년도에 선정된 지역들이었습니다. 경북 상주시와 그리고 충북 진천군 그리고 경북 청도군 3개의 지자체에 6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상주와 진천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그 20년도에 선정이 되었지만 지금 사무국을 구축하고 있는 사무국장님과 코디네이터 그리고 진천에도 팀장님과 팀원 모두 최근에 그 추진단으로 이제 들어온 지 2달, 1달밖에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만큼 사전에 추진단이 지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예산 집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아주 지금 진행이 거의 되지 못한 지역들이라 20년도에 선정된 게 좀 무색할 정도로 A조로 갔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지역에서 추진단과 행정의 갈등, 뭐 또 추진위원회와의 갈등,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이 7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자라는 식으로 들어왔다가 또 갈등이 생기고 많은 우려들이 있는 와중에 지금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모인 상태이고 그래도 희망적인 건 상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추진단과 행정의 갈등이 깊었는데 이것들이 계속 평행선을 달려오다가 최근에는 외부 용역사와 컨설팅 업체를 중간에 들어오게 해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들을 좀 맡겼고 그 갈등들이 잘 해결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 갈등을 잘 봉합하고 좀 잘 앞으로는 잘 진행될 예정으로 좀 희망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진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사무국이 꾸려지면서 잘 출발할 수 있게 행정에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팀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추진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잘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져주셨습니다.
오늘 앞에 계신 네 분 우리 위원분들께 사실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아까 예산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 공무원 분들의 역량이 사실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2년 정도 관계를 맺어오면서 민간 주도형 사업과 일반 농촌 개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워크숍도 하고 교육을 해놓고 관계를 잘 만들어놓고 와 이게 이제 민간 주도형으로 잘 되겠다라고 하고 나면 인사이동을 통해서 전혀 옛날 마인드로 가지고 오신 우리 공무원분이 오셔가지고 야 일반 농촌 개발 사업 이거 아니야 그냥 하드웨어하고 용역사한테 소프트웨어 맡기면 다 되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공무원분들이 나타나면 이제 저희는 또 다시 제로섬으로 시작해서 그분에게 그게 아니고 민간 주도형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일소공도라고 있는데 저 홍성 가셔가지고 한번 워크숍 참여해 보시죠. 끊임없이 설득해 가면서 그분들을 이게 또 마인드를 다시 바꾸는 어떤 활동을 하고 나면 다시 그분은 또 딴 데로 가시겠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 일반 농촌 개발 사업에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분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필수로 지침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맡은 분 이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서로 같이 협력하는 체계로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농촌협약에도 전담 부서를 꼭 만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실상으로 지자체에 가보면 전담 부서가 그냥 서류상의 전담 부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한 과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농촌협약 담당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것들이 실상이 파악되지 않은 채 위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니까 다 오케이 하지만 실제 현장 필드에서는 그분들과 전혀 호흡되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을 사실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입김이 있으신 우리 김정현 박사님이나 송민원 단장님께서 꼭 농림부에 많이 건해 주셔가지고 지자체의 현실을 조금 더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들이 저 열심히 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우리를 무슨 용역사 보듯이 아니면 아예 아랫사람 보듯이 대하는 어떤 그런 이런 수모를 겪어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나는 이걸로 돈 벌려고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내 지역을 위해서 진짜 내가 희생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넋두리까지 늘어놓으면서 오늘 저희 분임 토의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B2 분임장 청도의 김종명 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발표를 해주실 팀이 B팀, A팀 손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팀 분임장 발표해 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읍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김선주입니다. 우선은 저희 조는 어쨌든 지금 총 5팀이 5개 추진단이 참여했고요. 지금 그중에 지금 기본계획 승인 4팀이 기본계획 승인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부분하고 저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 체계가 없다 보니까 승인 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산만하기는 합니다. 우선 하나하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초기 단계에는 신활력 플러스 지침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수립 전에도 마찬가지고 수립 후에도 이 지침에 대해서는 정말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과 이제 그 저희가 추진단과 추진위원회까지 해서 저희가 그 액션 그룹까지 같이 해서도 지금 이 지침에 의해서 약간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처도 있기도 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꺾이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었고요. 둘째, 저희가 일하는 목적도 여러 가지 지역 활동가로서 활동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열정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선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지금 초기 단계인데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어요. 지자체마다 보면은 너무나 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날밤 새는 건 똑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단장님들 계시는데 활동비 부분 문제예요. 사무국장들은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단장님하고의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단장님의 그 지침이나 행정하고 유기적인 관계나 그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어떤 지침으로 줘야 하냐. 근데 저희 농식품부 그 가이드라인 지침을 보면 애매모호해요. 어떤 때는 1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 근데 또 저희가 그것만 따를 수는 없거든요. 또 각 그 자치단체의
규정이 있어요. 또 이게 그 농식품부 규정이 있지만 그 밑에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또 이야기가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초기 단계 애로사항에서 행정 절차, 이제 직접 그 초기 단계 수립 단계를 지나서 직접 2개년 사업으로 투입되신 코디네이터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싶은데 제때 못 해가지고 이게 조금 방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희의 상하 수술코즈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단장님 보고하고 또 행정 절차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업 추진 주체 추진단 추진위원회 액션그룹 코디네이터 행정 추진단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은 여기에 이제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희 추진단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아요. 어느 단체를 가도 소통이 중요하고 사업 부서를 가도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하고 추진단하고 추진위원 거기에 그칠 게 아니라 정말 사업에 참여하시는 액션 그룹들, 유기적으로 저희가 아까 발표하신 분도 계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소통을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을 다 조금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액션그룹 발굴 시 공동체 이제 설립 인원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농식품부 지침에는 10인이라고 돼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고 현실이 달라요. 근데 어디는 3인, 어디는 5인.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전 단계에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5인이라고 말했는데 10인인데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농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거치면 된다가 아니라 어느 목적에 어느 쪽으로 하면 3인 정도는 이렇게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승인이 된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업은 정말 저희가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거는 그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말하고 액션그룹 발굴이 중요하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하고 추진단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제 소통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행정은 행정대로 나중에 감사지침이나 그런 부분에서 항상 우려를 하세요. 근데 추진단은 어쨌든 액션그룹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해도 그분들을 막 모시고 가려고 주민 토론도 하고 또 마을 사업 쫓아다니기도 하고 정말 날밤 새벽가면서 현장을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서 이 지침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가이드라인을 좀 포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액션그룹 발굴 육성에 대한 부분으로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홍보가 전국적으로 그냥 저는 TV에서 MBC, KBS, SBS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일일이 현수막 치고 마을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액션그룹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예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듯이 액션그룹도 다 달라요. 나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데 이제 저희가 보통 신활력 플러스 사업 하면은 기본교육 어떻게 몇 시간 짜다 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각 추진단별로 조금 융통성 있게 잘 해 나가면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일회성 사업 지원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창의적인 사업이니까 정말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고 이게 이제 사업 목표하고 좀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창의적인 사업, 농업농촌 사업으로 그 주민들이 뭔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좀 적극적인 지원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문턱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부분에서 300만 원 하나 받으려고 절차와 조건과 서류와 그게 정말 힘들다라는 부분에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조는 어쨌든 수립 전이기 때문에
기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두서없이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궁금한 점을 많이 나열해 주셨습니다. A조 발표자 감사를 드리고요. 그 B2만 남았죠? B3가 남았나요? 네, B3 발표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소개해 주시고 그 참여 시군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그 시군은 천안시, 영천시, 보은군, 군산군, 보령시 이렇게 됐는데요. 보은군은 22년도 선정지구여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은 내주시진 못하셨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저희 비중기 선정된 시군에서의 주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 주체의 역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희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심도 깊은 토의를 나누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저희 시군은 다들 잘 되고 있는데 여기 나왔던 애로사항은 소문으로 들은 내용들이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그 사업 과정에서 추진 주체별 애로사항 부분에서 저희는 추진 주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 계획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추진 체계에 나와 있는 그 추진 주체들을 그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액션 그룹, 추진위원회, 그 추진단, 그 밖에도 행정협의회라든지 자문단을 저희 추진 주체로 좀 잡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액션 그룹과 추진위원회 그리고 추진단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액션 그룹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이야기가 좀 심도 깊게 나왔던 부분은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효과적인 회계 교육이 좀 부족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참여하시는 주민분들 그리고 액션 그룹의 경제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참여형 그 회계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매뉴얼을 비롯한 교육 자료를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대안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관련돼서도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분들을 선정함에 있어 지역의 대표성을 갖게 하다 보니 그 추진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꼭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은 분들로만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생계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 여기 그 추진위원회 회의 때 참여를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는 그 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추진위원회 분들께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같이 마음을 맞추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자리 이외에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단 즉 사무국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잦은 직원 교체가 가장 큰 문제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상근 직원뿐만이 아니라 코디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과도한 역량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이렇게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쨌든 그 OJT라고 하죠. 그 처음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거나 매뉴얼이라든지 업무 체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은 기간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 및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 그 추진단 간에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좋은 사례를 나누고 만들어진 교육 자료는 서로 나누면서 함께 연대를 통해 발전해 가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결한 문제 의식과 해결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B2 중간 열정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조별 그 사례 발표가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배성희 단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중계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그 자문해 주신 교수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계단의 단장으로 계신 오늘 멀리 아련역에서 또 시간을 내셔서 오셨습니다. 송미령 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중계단 충청권 팀장님이신 김정현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중계단 충청권 자문위원이신 박덕병 교수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늦게까지 저 같은 경우는 2시 반까지 여러 가지 우리 사업에 대한 고민도 얘기를 했고 더 크게는 조국과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까지 해가면서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제 눈이 감기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모두가 안고 과거에 경험했던 혹은 앞으로 경험해야 될 어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뛰시는 여러분들을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우리 중계단의 우리 교수님들 굉장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공주시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우리 교수님들 찾아가서 괴롭혔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더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하나하나 뭐 꼽아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쭉 들으신 내용 가운데 우리 그 중계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시던 부분 그리고 우리 특히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 활동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까? 뭐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를 저 왼쪽에 계시는 우리 박덕병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덕병 교수님은 공주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 중계단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여해가지고 이제 쭉 왔는데 그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전에도 이제 많이 논의가 됐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조금씩 해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일이 지금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면 오늘 또 뭐 끝도 안 나고요. 그 다음 어떤 기회에 있으면 또 그런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그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셔야지 또 그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잘 여러분이 들어도 잘 그게 머리에서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딱딱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 이제 토론을 해야 그 좀 그 보기는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대한민국이 우리도 서유럽 국가 같은 국가가 되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국가에 살고 싶어요. 이제 독일과 뭐 폴란드나 영국 같은 국가에서 그런 국민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국민이 되려면 지금 요는 그 사업이 이제 우리나라가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죠. 이걸 서유럽 국가같이 하면
우리도 사실 영국과 프랑스는 국가가 돼요. 근데 요 선을 이제 못 넘는 거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이게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전체 시스템, 뭐 제도라든지 그죠, 뭐 문화 뭐 이런 복합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관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와서 사례 발표도 듣고 하면서 아주 가슴이 좀 뿌듯함을 사실 있었어요. 물론 사례 발표하신 그 공주시하고 또 청도군, 영동군 그리고 이제 전체 다 한 부분 이제 전라북도 협의회에서 하셨고 했는데 이제 그 이제 개별 사례 발표에서는 제가 상당히 가슴이 듣고 뿌듯하고 아 이렇게 해도 이런 것들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거나 제가 좀 가슴이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하시는 것도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선봉해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그 고마움과죠 이렇게 좀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좀 뭐 드립니다. 그럼 두 가지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사실 이런 이런 같은 요런 같은 모임 그러니까 성공 사례를 좀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고민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건의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안 한 이유가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가장 컸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해안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제에 그 지금 4월달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이제 박람회 아주 좋습니다. 박람회 하실 때도 지금 아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 박람회 단순하게 하지 말고 그때 또 아래 저기 성공 사례죠. 그 발표도 좀 하시고 그 세션을 여기 나눠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그 중계단에서도 간단한 워크숍 뭐 이렇게 세미나 뭐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것도 간단히 조직해서 할 수 자발적으로 우리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좀 이 정부는 좀 도와주고 우리가 민간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문화를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 신활력 사업의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뭐 복잡한 얘기는 있는데 저도 이제 경험해 보면서 우리의 문제가 이게 왜 안 풀릴까 이런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는 못 하겠고 한두 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해보니까 가장 안 되는 것이 이제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무슨 의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그 말씀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업이 뭐냐? 그러면 주민 목적이 뭐냐? 역량 강화라는 거죠. 그 역량 강화 그 애매한 소리잖아요, 사실 들어보면 무슨 역량인데 싶고 그 잡히도 않은 이야기거든요. 포괄적이고 그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위원회 역량이에요.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뭔가 액션 그룹을 선정하고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량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도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추진위원회가 실제로는 이제 그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액션 그룹 선정도 하고 뭐 탈락도 시키고 지금 그 아까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코디네이터에서 막 이렇게 뭡니까 액션 그룹 발굴해놨는데 그 떨어지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이제 뭐냐면 그런 그 선정과 그걸 이게 뭡니까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그걸 온전하게 책임질 것 같으면 가슴이 아프죠 사실. 그러니까 보다 더 객관적인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거버넌스라고 사실 이야기하지만은 거버넌스도 애매한 이야기거든요. 민간이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게 핵심은 이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친환경 사업 전국에 100개 되는데 제일 취약한 것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정착시켜 가지고 하는 게 잘하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제가 지금 다니면서 좀 느낀 것은 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고 사업도 하게 하는데 이 투명성이거든요. 사업의 투명성인데 이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거죠. 투명성을.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다수의 지역 주민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거 보니까 투명성은 결국은 뭐냐하면 그 모든 의사 결정 있잖아요. 그 모든 결정이라는 게 주로 회의지, 회의. 추진위원회 회의, 주로 추진위원회 회의예요. 누구 액션 그룹 선정하고 뭐 탈락시키고 하는 회의죠, 그죠? 그래서 그 회의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바로바로 공개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에 막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막 여러 인건비 문제라든지 행정 절차의 복잡성이죠.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행정부서에 농식품부도 해결해 주려고 여러 법 제도 내에서 해결해 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자체의 뭡니까 규정 그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차츰 해결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아까 그 이야기 하시는데 막 그 공무원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공무원부터 교육시키는데 그 소리가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도 그냥 기존 그 우리 행정 제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 이렇게 하면 좋긴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이제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물론 못해서 못하는 공무원도 있고 알지만 기존 제도 문화 속에서 본인 역량이 벗어난 일이니까 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하여튼 이 여러분들이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선봉장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기회 앞으로도 뭐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에 여러분들 같이 뜨거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이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중계단을 활동하시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를 우리 김정현 박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열심히 집중하시면서 또 나누고 계시는데 감사드려요.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여러 성과물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활발하게 젊은 분들이 움직이시고 그런 걸 보면서 강진 출신 김영란 시인의 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강진에서 오신, 예, 반갑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그렇게 젊은 여러분들이 그 우영우 변호사에 나왔던 봄날의 햇살 그리고 기쁨의 샘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사례 발표들을 들으니까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되는 것만 보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하고 계신 그런 지역들의 노력과 그 결과들을 보니까 참 기뻤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서 이제 분과에서 하신 말씀들을 들을 때 첫 번째는 이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 제 개인적으로는 농식품부가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범 사업으로 도입되었다가 어떤 농촌 협약의 일부로 살아있긴 하지만 이 방식을 끌어가고자 하는 데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답답한 그런 마음인데, 이 부분은 신한력 플러스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농촌경제연구원에 이제 우리 송미령 박사와 함께하는 분들이 그 새 정부 들어오기 전에 제안해서 과거 신한력을 업그레이드해서 신한력 플러스로 가자. 방식 면에서 이게 뛰어나다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다시 그 신한력 플러스라는 그 어떤 개별적인 그 사업 정책 사업으로서 예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방식이 중요한 것이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의 성과, 그리고 그 성과가 얘기하는 미래의 어떤 가능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 송미령 박사 또 여기 함께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계속 제안을 해야 되겠다. 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정책으로서, 방식으로서, 시스템으로서 이 훌륭한 것이 자리 잡아서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지금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원래도 없었지만 그래서 노력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이제 말씀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활성화를 하려고 했을 때 서로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함께 해보려고 했을 때 문제를 찾아보고 의제를 발굴하고 가는 방법을 찾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해답을 찾아서 성과를 내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한력 플러스 사업은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청도의 김사무국장님 아마 제 기억에 선정 심사를 할 때 만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사 그 팀의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기억인데, 그때부터 청도는 파릇파릇했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하다가 좀 더 그 심사위원분들께 어필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젊은 분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고, 그분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또다시 만나서 좋습니다.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이 방식이 새롭게 또 어떤 구체화돼서 여기 지금까지 노력하신 분들이 계속 갈 수 있도록 뭔가 마련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잘하는 부분은 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박덕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를 하실 때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중계단 단장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중계단도 자비량으로 봉사하자, 함께하자, 연대하자. 그래서 그 성과를 하시는 거 보니까 잘 BH가 됐든 농식품부가 됐든 우리의 성과를 보내주고 그리고 언론에 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행사를 했다면 요약 자료를 만들어서 달라고 안 하는데 중앙부처하고 BH하고 다 보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좀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주의 유명한 시인 나태주 시인 있는 거 잘 아시죠? 계신 거 잘 아시죠? 그분이 그 주말이면 자주 계시는데 같이 담소도 나누고, 원래 선생님이셨으니까 풍금도 치시면서 동요 같이 부르거든요. 그러면 힐링이 많이 되는데, 그분의 이제 유명한 것이 풀꽃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그 마음을 보내드리고 잘 음미해 보시고 굉장히 철학적인데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김 박사님 항상 만날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사진기. 그래가지고 농촌에 가든 어디 가든
기록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서두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감성이 이렇게 풍부하신 분인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신 내용 그냥 하나하나 이미 이제 다 고민을 다 하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세밀한 답변을 안 해주셨지만 이 시 속에 답변이 다 녹아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태동시키고 그 다음에 쭉 중계단 단장으로서 이끌어 오신 우리 송 박사님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송미령이라고 합니다. 뒤에 근데 화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이제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게 일단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유로 조금 정부에서 이렇게 더 좀 챙겨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 이제 중계단들도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성격의 모임을 온 것이 지금이 5번째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임은 작년도에 김제시의 신활력 추진단장님이 이제 주관을 해서 전북 전체의 신활력 추진단들이 모여서 그 지역구 의원님도 모시고 뭐 이렇게 해서 행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전남도에서 전남도의 신활력 시군들을 그 다 모이게 해가지고 교육 차원에서 또 모임을 좀 한번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의성군에서 의성군이 첫 번째 선정된 지역이라 일종의 성과 발표회를 의성군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성군 주변에 있는 그 시군들에서 구경을 이제 오셔서 그때도 이런 모임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공주시에서 또 이런 모임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달에 또다시 액션그룹 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실은 정부가 챙기지 않았던 게 저는 오히려 약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쯤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한편으로 욕하면서 그럼 우리가 해보자 뭐 이런 거를 한 게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해 보니까 정부가 하면 되게 아까 박덕병 교수님도 그러셨는데 되게 뻔한 행사가 되거든요. 본인들의 자화자찬을 하기 위한 행사가 되고 우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제 뭐 그 말하자면 액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더러 우리 이런 행사 마련했으니까 와봐라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 잘 됐다 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 핑계는 여러 가지입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담당자 개개인의 특성도 있고 뭐 정부의 교체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게 관성이 돼서 갑자기 뭐 농림부가 자 우리가 지금부터 챙기겠습니다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그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저기 이슈화가 되면 당연히 그 모른 척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약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행사에 대한 제 느낌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우리가 하고 당시에 이제 새 정부의 몇몇 분들이랑 이렇게 만들면서 신활력 과거에 했던 신활력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들을 정리를 했고,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과 목표였어요. 성과 목표를 무엇으로 남길 것인가.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게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이 사업 기간이 다 끝나도 사람과 조직을 남기는 사업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의 예산 사업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건물 몇 개 남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사업 기간이 끝나도 그 지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같이 작은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남기고 조직을 남기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속도가 좀 늦어도 괜찮고 얼마 벌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괜찮으니 그거에 주력합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은 단언할 수 없지만 절반의 성과는 거두었다라고 감히 이제 저 스스로는 판단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사람과 조직을 남겼어도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서 그리고 계속 이 씨앗이 남겨져 있으려면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하튼 농촌협약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에서도 소멸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멸 대응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하고 당연히 여기 계시는 분들을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속성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절반의 성공 우리가 했고 앞으로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메모는 다 했습니다만 아까처럼 문제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 끊임없이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됐는 대로 그 의견을 주십시오. 요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내달에 뭐 우리 전북에서 액션그룹 박람회 할 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계단에서도 그 참여를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그런 저러저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는 저는 이제 좀 이 중앙정부에도 체계가 있고 하니까 사업 담당자들을 좀 이렇게 말하자면 그쪽을 통해서 뭐 국장이며 장관님한테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를 말했지만 뭐 그 여의치 않다면 제가 직접 국장님이나 장관님한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우리 비서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좀 힘을 실어 드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언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사를 할 때 그게 언론사를 동원해서 그거를 조금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성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쭉 제가 이제 함께 하면서 처음에는 이 정도로 호응이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스스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 사업에 많은 정신적인 지원을 해주신 이 세 분의 박사님들 모시고서 함께 하니까 너무나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촌 신활력 사업을 일몰 사업이니까 이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일몰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업들이 생각하기에 사업비가 다 쓰면은 그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어떻게 되냐면 그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되고 나면은 기반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기반 하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농촌 신활력 사업은 일몰 사업이 아니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사람과 조직을 키우고 남기고 이들이 계속적으로 하나의 그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인데 여하튼 진행을 하면서 다들 답답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함께 해서 서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함께 공감을 했고 그러면서 이 답답함을 함께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혹은 일부는 내가 이번에 많은 길을
찾은 것 같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요번을 끝나지 않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의 그 진정한 가버넌스로서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행정은 판을 깔아주지만 그 위에서 춤추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우리들, 주체들, 추진단, 그리고 액션그룹, 전문가들, 행정이 함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겠죠? 예, 오늘 마무리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총 100개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 있는데 함께 해주신 추진단들이 지금 43개예요. 중간에 가셨지만 대단한 참석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연락을 했는데 꼭 가고 싶은데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서 연락받은 추진단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의 결과물을 좀 더 잘 정리를 하고 이 정리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추진단에게 공유를 하고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고 난 다음에 요 내용 가운데 좀 더 추려서 하나의 그 정책 부서에 좀 드릴 때는 좀 드리고 해서 결과물을 잘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 다음 번째 모임이 우리 전북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중계단 전체가 한번 자리를 한번 그 자리에서 또 한번 판을 한번 벌리고 싶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 모임이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25일인가요? 예? 28일 4월 28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어제도 우리는 액션그룹이 발굴은커녕 들어가지 않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교육이 장이 되는 것이죠. 신규 예비 액션그룹이라든지 이런 액션그룹들 데리고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견학 장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다음 번째 진행할 전북 협의회 기획을 잘 해주셔가지고서 빛나는 행사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자체가 하나의 그 빛을 좀 이렇게 발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국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심포지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먼 길 찾아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실 때 저희가 기념품 소정의 기념품 마련해 놓았으니 잘 챙겨서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